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평소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웠던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드니까 예전 같지 않네? 이제 그런 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아니면 거울을 보며 젊을 때는 좋았는데 하고 한숨 지으신 적은요? 사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조용히 그리고 가장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예요.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나이에 무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나이가 들면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0대 할아버지의 놀라운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그분이 용기 내어 털어놓으신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안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민감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며칠 전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오신 70대 초반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혼자 있을 때 그런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 정말 늙었나 보다 싶어서요. 이분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깊은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60세 이상 남성분들 중 상당수가 이른바 마른 절정, 즉 사정액 없는 절정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얘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계시죠. 이제 내 인생도 끝이구나. 남자로서의 기능도 다 잃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잠깐,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지금 여러분에게 보내는 중요한 신호라는 거죠.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0대 후반의 박 아저씨는 처음에 이런 상황을 겪고 나서 완전히 위축되셨다고 해요. 내가 이제 뭐하러 사나 싶었다고 하시더군요. 부인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혼자만의 시간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꼭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제 끝났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울을 보며 나도 이제 늙었구나 하고 한숨 지으신 적은요? 아니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미안해, 나 때문에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탓해 보신 적은요? 사실 이런 고민은 남성분들만의 것도 아닙니다. 60대 여성분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도 덩달아 위축됐어요. 우리 부부가 이제 그런 관계는 포기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그래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정말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성이라는 게 과연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일까요? 나이가 들면 정말 그런 욕구나 필요가 완전히 사라지는 걸까요? 답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최근 의학계에서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요.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사정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시간을 가져요. 왜냐하면 그때만큼은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맞아요. 이건 단순히 신체적인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겪으면 완전히 포기해 버리세요.
아, 이제 안 되는구나 하고 아예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죠. 하지만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몸에 변화가 와도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이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부터 살펴볼게요.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 기능이 예전만 못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마치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에 혈액순환도 젊을 때만큼 원활하지 않고 남성 호르몬도 서서히 줄어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몸이 새로운 방식으로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봐야 해요. 60대 후반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당황스러웠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몸이 저한테 이제 좀 다르게 해봐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때예요. 많은 분들이 성이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의 격렬하고 강렬한 모습만 떠올리시는데 사실 그건 성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최근 의학계에서는 노년기에 이런 자연스러운 행위를 오히려 건강 유지의 중요한 방법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지면 몸 전체의 혈액이 더 활발하게 돌아요. 특히 아래쪽 부위의 혈류가 좋아지죠. 이게 단순히 그 순간만의 효과가 아니라 전반적인 순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두 번째는 전립선 건강이에요. 정기적으로 전립선을 자극하고 비우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아요. 마치 집 안물이 고여 있으면 썩듯이 전립선도 적당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우리 몸에서 기분 좋게 만드는 호르몬들이 나와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잠도 잘 오게 하고 전반적으로 마음이 편해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네 번째예요. 바로 자존감 회복이에요. 아,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나도 아직 이런 걸 느낄 수 있구나 하는 확인이 되는 거죠. 실제로 70대 할아버지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억지로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권해서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소변 보는 게 한결 나아졌어요. 그리고 뭔가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다른 60대 여성분은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남편이 그런 상황이 되고 나서 우리 부부가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 예전처럼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를 어루만지고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거든요. 그게 더 좋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돼요. 성이라는 게 꼭 결과를 내야 하는 경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산책하듯이, 차 마시듯이 그냥 즐기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젊을 때는 목표가 분명했어요. 빨리, 강하게, 확실하게.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오히려 천천히, 부드럽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죠. 80대 할머니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때는 남편 눈치만 보느라 정신없었는데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만족스러워요.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진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의 몸과 마음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예전 방식에 매여 있어요. 예전처럼 안 되네. 그럼 아예 그만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정말 현명한 선택일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시도해 보신 분들 중에서도 또 다른 고민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해봐도 아무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70대 초반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해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 느끼겠어요. 마치 남의 몸을 만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럴 바에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이런 상황을 겪으면 정말 절망스럽죠. 아, 내가 정말 끝났구나. 이제 진짜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몸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감각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잠들어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마치 겨울에 손이 너무 추워서 감각이 없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뜨거운 물에 담그면 오히려 아프잖아요. 천천히 미지근한 물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온도를 높여야 감각이 돌아오죠. 우리 몸의 다른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60대 후반의 박 할아버지 경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셨다고 해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기분이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제가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사정은 여전히 잘 안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따뜻한 게 흐르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꼭 뜨거운 물이 몸속을 타고 흐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강렬하고 폭발적인 감각이 아니라 잔잔하면서도 깊은 만족감 같은 거예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치 따뜻한 봄바람이 몸 안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태풍 같았다면 이제는 산들바람 같달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경험하려면 접근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빠르고 강하게 자극하는 방식으로는 안 돼요. 오히려 천천히 부드럽게 마치 마사지하듯이 접근해야 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계세요. 깊게 숨을 쉬면서 천천히 시작하는 거예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몸의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이면서요. 어떤 분은 따뜻한 물수건을 사용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든 다음에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또 어떤 분은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몸 전체의 긴장을 풀고 나서 한다고 하시더군요. 70대 할머니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젊을 때는 목적지에만 신경 썼는데 이제는 그 길 자체를 즐기게 됐어요. 마치 산책하듯이요. 어디에 도착하든 상관없이 그 과정 자체가 좋더라고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죠.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기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먼저 자신감이 회복돼요. 아, 내가 아직도 이런 걸 느낄 수 있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말이죠. 80대 할아버지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제 몸에게 인사해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 고마워 이렇게요. 예전에는 거울 보기도 싫었는데 말이에요.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도 새롭게 발전하게 돼요. 예전처럼 성과에 매달리지 않고 서로를 천천히 어루만지고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나거든요. 60대 부부 중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10분이면 끝났는데 이제는 1시간도 넘게 함께 시간을 보내요. 대화도 하고 서로 마사지도 해주고요. 오히려 더 친밀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자신의 몸을 다시 사랑하게 되고 나이 든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줄어들어요. 오히려 이 나이에도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니 하는 감사함을 느끼게 되죠. 한 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젊을 때는 몸이 제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났는데 이제는 몸과 협상하는 법을 배웠어요. 오늘은 어떤 기분이니? 하고 물어보면서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오늘 하루도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이제 늙었어 라고 한숨 지으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아니면 내 인생에서 그런 즐거움은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요? 만약 그렇다면 잠깐 생각을 바꿔보세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어요. 다만 예전과는 다른 방식의 시작일 뿐이죠. 8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젊을 때는 불꽃놀이 같았다면 이제는 촛불 같아요.
덜 화려하지만 더 오래가고 더 따뜻해요.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죠. 우리는 불꽃놀이가 끝났다고 해서 빛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다만 다른 종류의 빛으로 바뀐 거죠. 성이라는 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꼭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격렬한 모습일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부드럽게 자신만의 속도로 즐기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부끄러워요 라고 말씀하세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밥 먹는 것, 잠자는 것, 화장실 가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그것들도 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욕구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70대 할머니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쑥스러웠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제가 저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더라고요. 마치 목욕하거나 머리 빗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맞습니다. 이건 자신을 돌보는 일이에요. 몸도 돌보고 마음도 돌보는 소중한 시간인 거죠. 그리고 혹시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변화를 함께 나누어 보세요. 서로의 몸이 예전과 달라졌다고 해서 멀어질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60대 부부분이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예전에는 서로 부끄러워서 불도 끄고 했는데 이제는 불을 켜놓고 서로의 변화한 모습도 천천히 바라봐요. 주름도 늘었고 살도 처졌지만 그게 우리가 함께 살아온 증거 같아서 더 사랑스럽더라고요. 혼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혼자라고 해서 이런 욕구나 필요를 부정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돼요. 여든이 넘으신 할머니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를 제 시간으로 정해놨어요. 따뜻한 차도 마시고 좋아하는 음악도 틀고 그러면서 천천히 제 몸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 시간만큼은 정말 평화로워요. 이렇게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꼭 거창할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며칠에 한 번이라도 자신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시간을 가질 때 자신을 탓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다니가 아니라 나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험은 더 소중해져요. 젊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특별한 선물처럼 느껴지거든요.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반갑고 소중한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중에 용기를 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시작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똑똑해서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경험이 여러분의 전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거라는 점이에요. 몸의 건강도, 마음의 건강도,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사랑도 모두 좋아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거.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의 문이 조금이라도 열리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당장 뭔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나도 아직 괜찮구나 하는 마음만 가지셔도 돼요. 여러분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할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할 자격이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